제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내 빅3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합니다. 정치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벌써 4번째나 연기됐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교육과정과 차질과 학습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늦어지는 개학은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돌봄과 교육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혼란과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1일 횡성과 철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스라엘과 모로코, 영국을 거쳐 입국한 30대 유학생 A씨가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으로 지난 29일 입국한 A씨는 횡성 부모님 집에 머물다가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주 의료원을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철원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포천 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중입니다. 철원구는 B씨가 다녀간 금융기관과 사우나 한 곳을 폐쇄했습니다. 신고지 기준에 따라 B씨가 의정부시 확진자로 분류돼 31일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37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23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언론사들이 잇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격전지 후보별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성기석 기자가 도내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도내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춘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모두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허영 44.5%, 김진태 41.8%를, 강원일보 KBS MBC 여론조사에서는 44.2%와 37.3%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민방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의 지지율이 13.1%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원주갑 선거구에서는 3번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통합당 박정화 후보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3번 모두 45%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통합당 박정화 후보와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2%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무소속 권성중 후보는 3번 모두 9% 안팎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각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각 여론조사에서 1, 2위 자리를 뒤바꾸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모습입니다. 강원 도민일보 조사에서는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31.2%로, 강원 민방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30.7%로 선두였습니다. 여기에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17에서 19%의 지지율을 보였고 통합당 홍윤식 후보가 13에서 15%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여론조사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됐고 강원일보와 춘천 KBS, MBC 여론조사와 강원 민방 여론조사는 각각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각 선거구별로 실시됐습니다. 질문 내용이나 표본 오차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엔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노인네들이 좀 더 젊어서 우리 나이 때는 이 노후 대체력이라는 걸 없잖아. 근데 그 노인들 좀 지금도 하긴 잘하시는데 좀 더 저기 그거 해서 잘 돌봐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영세민은 영세민 돼가지고 하는데 영세민도 아니고 돈도 없고 어치기는 진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정책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 맹목적인 어떤 그 뭐 대재난 기금을 이렇게 뭐 100만 원씩이라든지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선거지만 표에만 연연하지 않는 지역 주민을 그 선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야 저기 조금 부족해서 살지만 장사하신 분은 한두 달 장사 안 되면 월세도 못 내고 가게세 못 내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부도나면 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도나는 건 쉽지만 되살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세세하게 좀 그런 뭐랄까 맞춤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지원해 주는 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위 말하는 표를 의식해서 그냥 뭐 민심을 사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조사부터 공무들이 나서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초중 고교 개학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 판단해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거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점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큰지.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개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상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개학이 사실상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맞벌이 가정도 걱정이지만 취약계층 학생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상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솥에서 먹음직스런 카레가 익어갑니다. 위생장갑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정성스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속초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교사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전달할 점심 도시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센터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교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시락은 상담을 위한 수단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또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그런 심리 지원이나 위기 지원 또 복지 지원이 저희의 또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을 매개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고 답답함이 극에 달한 학생들도 찾아오는 상담교사들이 반갑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그냥 공부하고 그러니까. 개학이 벌써 4차례 미뤄졌습니다. 언제까지 미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초시 청소년 상담센터는 오는 3일까지 계획했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올해 수능을 앞둔 취약계층 고3 학생들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장비가 없는 학생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계속 계획이 늦어지니까 고3인데 이제 많이 불안하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대병원이 이탈리아에서 귀국하는 교민을 위해 평창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합니다. 강원대병원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체류 중이던 교민과 가족 등 300명이 4월 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대병원은 이들이 격리될 평창 임시생활시설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했습니다. 또 이 일과 격리가 끝나는 4월 중순에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검체 채취와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 확산 방지와 교민 안전을 지원합니다. 상지대학교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수업을 2주 더 연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지대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건의 등에 따라 당초 다음 달 4일까지 하기로 했던 비대면 수업을 4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실험과 실습, 실기 교과목은 수강학생 전원 동의 아래 다음 달 6일부터 대면 수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외 과목의 대면 수업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저희 LG 헬로비전은 오늘부터 도내 각 선거구의 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과 을 출사표를 던진 7명의 후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명부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정의당 엄재철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준모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어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우유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의 관심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렵습니다. 상점도 또 숙박업소까지 이렇게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정해져서 춘천 시민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원, 화천, 양구 이 접경 지역은 군부대 통폐합으로 부대가 빠져나가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춘천 선거구 정상적으로 분구가 되도록 해서 정상적인 선거구를 만들어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그리고 주민등록법 이전해서 고쳐서 여러분들께 어려운 사정 고치도록 하고 또 군부대가 빠져나가서 53곳에 자리가 비게 됩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며 또 부차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평생 동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안보 분야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안보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또 지역은 접경 지역인 3개 군과 그리고 춘천 북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어느 곳보다도 다른 지역보다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완전히 다시 뜯어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춘천 북부는 북부 지역이 소외된 곳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의 땅 그리고 미래 신시가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답게 봄 기운이 완연한 하루였습니다. 4월의 첫 발을 내딛는 수요일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유지하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얇은 옷차림 대신 외출 시에는 여분의 카디건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의 하늘 표정 역시 밝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항해나 출항하기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중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상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